자, 우리 오늘 같이 문자화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형 10개 시계값 계산하기 전까지만 일단 볼 거예요. 알았죠? 예. 뒤쪽에 더 내용이 많긴 한데, 그때 보고. 자, 일단, 문자화식에서 곱셈기호하고 나눗셈기호를 생략하지. 그렇죠? 그래서, 곱셈은 아무것도 안 쓰고, 나눗셈은 어떻게 생략해? 분수로 바꿔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곱셈 나눗셈의 생략. 그래서 x 곱하기 y 나누기 z가 얘를요 xy 나누기 z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쓸 때 보통 z는 누가 쓰던지 2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2가 아니고 z라는 거 표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석이도 그걸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716번 보면 자, 716번에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돼. 1번 보니까 a 나누기 3 곱하기 b 3분의 AB라고 했는데 맞아? 맞아. 얘는 A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B고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그지? 곱하기는 생략하는 거니까. 2번 4 곱하기 X 더하기 Y 나누기 5는 요거는 한 덩어리죠? 괄호를 친 거. 그래서 한 덩어리를 보고 곱하기니까 그냥 생략해서 표현하면 되겠다. 얘는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얘는 5분의 4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m 곱하기 m 곱하기 n 곱하기 n 나누기 3번 m을 4번 곱했으니까 m의 4제곱 나누기 3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 그지?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요 P 곱하기 Q 나누기 4분의 3R인데요 4분의 3R이라고 옆에 곱해진 거 위에 올려주는 게 좋겠지? 그럼 얘는 P 곱하기 Q 곱하기 3R분의 4가 돼서 문제 어떻게? 곱하기를 생략해서 3R분의 4 P Q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지? 근데 거기 그렇게 안 돼 있지.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4번. 5번도 일단 보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나누기 B 나누기 마이너스 1은 자 이런 걸 반항식이라고 해. 더하기 없이 곱하기로만 연결된 식을 반항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반항식은요 늘 세 파트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 부호. 두 번째는 숫자, 문자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3분의 2 x, y 제곱이 어떤 반항식은요 부호, 숫자, 문자 부호, 숫자, 문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만 빼고 다 반항식인 거야. 그지? 얘를 나중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플러스 3분의 1 AB라고 부호, 숫자, 문자 이쪽은 아직 반항식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명심할 건 맨 앞에가 부호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 저 RPM 숙제해온 걸 보니까 부호가 틀리게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딱 보고 이거 다 곱하니까 항이 하나짜리라고 그랬죠.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위에 올라갈 건 A 세제곱 밑에 내려갈 건 B 이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부호 먼저 늘 판단을 해줘야 돼서 그게 자, 아무튼 책하고 다른 건 요거만
다르게 나왔네요. 예,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20번도 잠깐 볼까? 720번 문제 보면요. A, B, C. BC분의 A라고 돼 있지, 그죠?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요. 얘는 A 나누기 B 나누기 C 이렇게 표현하는, 그지? 얘는 괄호를 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다, 그지? 괄호로 묶었다는 건 얘네들은 같이 다닌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A 나누기 BC. 그래서 A 나누기 A 곱하기 BC분의 1.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예. 그래서 자, 나중에는 저절로 잘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자기가 이 공통된 약속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죠? 공통된 약속을 익혀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평생 고생을 해요. 진짜 평생 고생해. 고등학교 때 애들이 왜 필요한지 몰라. 그래서 지금 요때 잘 익혀줘야 돼. 자, 솔직히 다 아는 게지 뭐. 자, 그 다음에 비율.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요. 비율을 나타내는 문자. 첫 번째가 퍼센트죠. 이 퍼센트는 뭐를 나타내는 문자? 얘는 100분의 1을 나타내는 거예요. 10%는 100분의 10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킬로는 킬로는 1000m 1000. 킬로는 1000이란 약자야. 메가는 기가는 나도 몰라. 근데 우리 데이터 쓸 때 기가바이트 1기가 5기가바이트 뭐 이렇게 하잖아. 1기가가 아마 1024일 거야. 기가가. 그러니까 그래. 나도 잘 모르니까. 기가는 요즘 쓰는 단어도 잘 모르니까. K는 1000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미터는 1000m. 킬로그램 1000g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킬로는 1000을 나타내는 거다, 그죠? 세 번째, 센치는 센치는 10 10. 센티미터는 10m가 10mm 잠깐만. 10분의 1이지 센티미터. 100분의 1. 이런. 1m는 몇 센티미터? 1m는 100cm 그렇지. 그래서 센치는 10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1m는 100cm잖아. cm이라고 쓰잖아. 이게 100분의 1이라는 뜻이다. 센치는 100분의 1이라는 뜻이고 네이버 밀리는 10분의 1을 나타내는 문자가 되겠다. 근데 이거 쓸 때 이걸로 많이 쓰는 게 요거 두 가지죠. 근데 센치하고 밀리가 각각 100분의 1은 10분의 1인 것도 기억을 해놓도록 하자. 자, 미터의 100분의 1이 센티미터라는 뜻이야. 자, 그래. 자, 이걸로 표현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 그래서 몇 번이야? 721번. 721번 보니까 1번 3,000원의
x 퍼센트는 3000 곱하기 100분의 x. 얘가 1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얼마? 30. 30x가 30x1이 맞겠다. 그지?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a1의 10%는 몇 분의 몇? 100분의 10. 약분하면 10분의 1. 그래서 얘는 10분의 a1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지? 10분의 a1. 10분의 1을 a1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전에 이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10분의 1이나 10분의 1을 a나 똑같은 표현인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 킬로그램의 20%. 20%는 몇 분의 몇? 100분의 20. 100분의 20. 그러면 약분해서 5분의 1. 10분의 2라고 해도 되지. 5분의 1이 맞아. 10분의 1이요. 10분의 2라고 해도 되는데 5분의 1이 맞지. 그래서 5분의 1 x 킬로그램이라고 써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답이 이제 틀리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4번 10의 자리의 숫자가 우리가 AB라고 쓰는 숫자는 실제로는 10A 더하기 B라는 크기를 갖고 있는 수지. 왜냐하면 AB라고 쓰면 A 곱하기 B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10의 자리가 A, 1의 자리가 B인 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그래서 100의 자리가 A, 10의 자리가 B, 1의 자리가 C인 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뭐라고 표현해야 돼? 100A 더하기 12 더하기 1C.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예. 자, 그다음에 5번은 뭐 쉬운 거니까 두고요. 자, 725번 한번 볼까요? 725번. 725번 보니까 어느 중학교에 작년 학생 수가 250명이고 여학생 수는 200명, 남학생은 250명, 여학생은 200명이었대. 작년 남학생은 250명, 여학생은 200명이었다. 그런데 남학생이 A% 감소하였다. 그럼 올해 남학생 수는 A%가 감소했대.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250 곱하기 100분의 A. 그러니까 감소한 인원. 올해 인원. 그게 감소한 인원을 나타내는 거. 그러면은 250 빼기 250 빼기 250 곱하기 100분의 A.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올해 남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저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많이 써.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250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00. 이렇게 곱하면 250,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되니까 똑같은 표현이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A 하면 A% 감소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게 A% 감소한 인원이 되겠다. 여학생은 B% 증가했대. 그럼 올해 여학생 수 이렇게 표현해봐. 올해 여학생 수 200 더하기 200 곱하기 100분의 그렇지. 이게 원래 학생 수고 이게 증가한 학생 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 역시 200 곱하기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1 더하기 100분의 B. 그렇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좋아.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익혀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그치? 근데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답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 선생님 네 문제 푸는 것 같은데 네 문제 후딱 풀어봐요. 자, 그 다음에 도형 관련 넓이 부피. 도형의 넓이 부피. 어떤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우리는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정사각형. 한 변이 A야. 그러면 둘레 길이는 A의 4제곱 둘레 길이. 4A. 그렇지. 4A가 되겠지. 넓이는 넓이는 A의 제곱 A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지. 그치? 두 번째. 직사각형. 두 변의 길이가 A와 B야. 그럼 둘레의 길이 2A 더하기 2B. 그렇지. 2배의 A 더하기 B에도 되겠다. 그지? 그리고 넓이는 AB.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기본적인 거. 이거 말고도 뭐 평행사변형도 나오고 사다리꼴도 나오는데 특히 사다리꼴이 또 잘 나오죠. 사다리꼴은 그림을 그릴 때 우리 두 변이 이렇게 평행한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지. 그지? 두 밑변이 A와 B. 높이가 H. 얘도 밑변, 얘도 밑변이라고 부르는 거야. 윗변, 밑변이 아니야. 두 밑변이라고 불러. 사다리꼴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도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H고. 이 밑변이었다 윗변이 될 수 없으니까 둘 다 밑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넓이는 넓이는 A 더하기 B H. 나누기 이해하지. 나누기. 그래서 이제부터는 2분의 1 A 더하기 B H라고 해줘야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삼각형은 네가 아직 안 했을 거고, 그지?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넓이를 못 구하지. 중3 때 외워. 정삼각형의 넓이 알아? 정삼각형 넓이는 밑변이랑 루트가 나와서 아직 네가 안 배웠구나. 그래, 이 정도 보고 네 번째는요. 원. 반지름이 R인 원. 둘레의 길이. 원줄이 3.14 안 쓰고 파이 쓰지 않았니? 파이 아직 안 배웠어? 맞아. 3.14. 그러면 둘레는 원주율을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파이라고 배워요. 2학기 때 가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름의 길이에, 지름의 길이가 1이면,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1파이. 3.1, 둘레의 길이가 3.14거든? 근데 이걸 실제로 구해보면, 3.14, 2로 9이. 9, 2, 5, 여기까지 하네. 그래서 이 숫자를 파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해. 이 숫자를 이게 끝나지 않는 숫자야. 죽을 때까지 써도 안 끝나. 이걸 죽을 때까지 방에 처박혀갖고 계산하던 수학자가 한 명 있었어. 소수점 안에 150짜리까지 구했어. 평생 구했는지 소수점 안에 150짜리까지만 못 구했어. 이걸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지금도 세계에서 각국의 슈퍼컴퓨터들이 이걸 몇백짜리까지 구하고 있지. 근데 1000짜리는 아직도 못 구한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계속 계산하는데 아직까지도 1000짜리 밑으로는 못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한 자리 넘어갈 때마다 연산이 엄청 복잡해서. 그래서 아무튼 평생을 이거를 구하다가 죽은 분이 있는데 150짜리까지 구했는데 안타깝게도 50짜리에서 틀렸어. 알아? 아는구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슈퍼컴퓨터가 그래서 이겼다고 하던데. 슈퍼컴퓨터가 아무튼 각국의 슈퍼컴퓨터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파일을 어느 자리까지 누가 더 많이 구하나.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중국에 남은 사람은 소수점 이하의 10,000자리까지 외워가지고 그걸로 콘테스트 했는데 그래? 10,000자리까지 돼서 벌써? 어떤 학원에서 봤어요. 그랬구나. 난 1000회짜리까지 너무 하긴 선생님이 정보가 옛날에 취득한 거라. 슈퍼컴퓨터가 점점 더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그걸 파이라고 하고요. 이제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라고.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고 이제 쓸 거예요. 2파이 r, 파이 r 제곱. 알았지?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하는 것도 나오는데 부피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것만 다 외우자.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 사이, 넓이, 둘레의 길이, 넓이, 둘레의 길이, 넓이. 자, 불러볼까 한번?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4a 넓이는 a의 제곱. 직사각형 두 변이 a, b일 때 둘레의 길이 a 2 a 더하기 그리고 넓이는 넓이는 a b a. 이러한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1 그리고 a 더하기 b h 그렇지. 그 다음에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2파이 r. 넓이는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726번 볼게요. 726번. 자, 거기 726번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x의 제곱 맞아 틀려? x의 제곱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틀렸어요. 뭐가 돼야 되지? 3x 3x가 돼야 돼. x 세제곱 아니죠. 3x가 돼야 돼. 이게 틀려. 니은 가로가 x, 세로가 y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틀렸어요. 틀렸지. 뭐가 돼야 돼? 2x 더하기 2x 더하기 y니까 얘도 틀리게 나왔지. 그래서 x 더하기 y 아니. 자, 디귿에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y인 평행사변형의 넓이. 지금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준 거야. 요게 x고 높이라는 건 이렇게 내린 수선의 길이를 y라고 준 거야. 얘 넓이가 xy. 맞아요. 얘는 맞아. 자, 리을은 가로가 x, 세로가 y, 높이가 z인 직육면체의 높이. 맞아요. x, y, z. 얘도 맞겠다. 그치? 예, 그렇게 보면 되겠지? 자, 뒤로 넘겨서요. 거기 728번. 자, 거기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삼각형이
했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O고 여기가 B고 이렇게 고도선 거서 이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높이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A가 되겠다. 그치? 이쪽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B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4A 더하기 2분의 5B라 이렇게 구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할인된 가격 720원. 자, 정가가 4,000원인 물건을 X% 할인한다는 거 X% 감소했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아까 썼던 표현이지. 4,000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X%니까 100분의 X.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알았죠? 예. 요렇게 곱하면 4,000 빼기 요렇게 곱하면 40x 뒤에는 요렇게 나와 있을 텐데 우리는 요렇게 기억을 해주자.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정리해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쓴 다음에 자, 그리고 732번은 뭘까? 732번. 자, 732번 보니까 한 개의 A1인 과자를 A, B 두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다. A 가게에서는 과자 5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준대. 그러면 돈을 얼마 내는 거지? 한 개의 A1이니까 5개를 사면 5개를 사면은 5A. 5A인 거지, 그지? 가격이. 그런데 실제로는 몇 개를 받게 되는 거야? 6개. 6개를 받게 되니까 한 개의 가격은 A. 5A분의 6이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6분의 5A겠지? 5A 나누기 6 해야지. 그죠? 가격은 5A를 냈는데 6으로 나눠야지 하나당 가격이 돼. 그래서 이게 A 가게에서 한 개 가격. B 가게는요, 5개를 사면 10% 할인해 준대.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5B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0. 이게 10% 할인된 거라 그랬죠. 그죠? 이게 X% 할인된 거, 이게 10% 할인된 거야. 그럼 얘는 아니지. B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0이 되겠지. 과자 하나의 가격을 따지는 거거든. 과자 하나의 가격이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1 빼기 10분의 1. 1 빼기 10분의 1을 1에서 10분의 1을 빼면 10분의 9. 아, 이거 왜 또 B니까 10분의 9A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A 가게 가격이고 얘가 B 가게의 하나당 가격이 되겠어. 그럼 누가 더 싼 거야? 6분의 5하고 10분의 9를 비교를 해야지. 6분의 5. 몇으로 통분했어? 30. 30분의 25. 30분의 27. 그러니까 얘가 더 싼 거지. 그지? 그래서 A 가게가 더 저렴하겠다. 그래. 여기까지 또 풀어봐. 유형. 자, 그 다음은 5번째 속력인데요. 속력. 우리 시간, 거리,
속력은요. 누가 위에 올라가지? 거리가 위에 올라가요. 거리가. 그리고 시간과 속력을 이렇게 옆에 써서 이렇게 Y자 공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죠. 시간은 속력분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다. 요거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얘를 구할 때 단위의 유의를 해줘야 돼요.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 일부러 하나는 킬로미터로 주고 하나는 미터로 주고. 그래서 이거 단위를 일단 일치시켜서 문제를 푸는데 무조건 단위를 일치시켜서 풀어야 되는 거야.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자, 내가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어. 치타가 그 정도 달리는 것 같은데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학원에서 우리 집 가기가 6.5km거든. 몇 초 걸릴까? 몇 분 걸릴까? 몇 분? 이렇게 하면 시속으로 졌는데 몇 분 걸리냐 물어봤잖아 선생님이. 그럼 분속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돼. 야, 시속 60km per h는 1시간에 60km를 간다는 거야. 근데 내가 몇 분 걸리냐고 물어봤잖아. 이거 분속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1시간은 몇 분? 60분. 60미니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이거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 1km per minute가 되는 거지. 이것도 1km 너무 작으니까 키로는 1000m니까 1000m 분속 1000m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조정을 해줘야 될 때가 있다. 시속을 분속으로 바꿀게. 그럼 다시 한번 바꿔볼까? 시속 60km는 초속 몇 미터가 될까? 이렇게 물어봐. 시속 60km. 그럼 이게 1시간이라는 뜻이야. 1시간은 몇 분? 60분. 60분은 몇 초? 60분은 1분이 60초니까 3600. 그래서 얘는 3600초분에 60km는 60 곱하기 1000m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걸 60으로 한번 약분하면 60이 돼. 0 한번 또 약분하고 또 2로 약분하면 3분의 50 미터 퍼 초가 되는 거야. 1초에 3분의 50m 가는 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바꾸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는요. 농도죠. 농도는 직관적인 능력도 좀 갖고 있어야 돼. 자, 우리 반이 30명인데, 우리 10명에서 시작하자. 우리 반이 10명인데 여자가 4명이야. 여자는 몇 프로? 40%가 되는 거지. 우리 반이 30명인데, 여자가 몇 명으로 할까? 6명이야. 몇 퍼센트? 20%. 20%. 자, 우리 반이 50명인데 20%가 여자야. 그럼 여자가 몇 명? 40%. 50명인데 20%가 여자야. 여자는 몇 명? 그러면 11명. 10명.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네. 이게 농도에도 그대로 이용이 되는 거야. 자, 소금물 100g이 있는데 소금이 20g 들었어. 물 80g하고 소금이 20g 들었다 소리잖아.
그럼 소금물의 농도는 20%가 되는 거지. 자, 소금물이 300g이야. 근데 소금이 50g 들었어. 60g 들었어. 그럼 몇 퍼센트지? 소금물의 농도는? 200%? 300g에 소금이 60g이니까. 300g 중에 소금이 60g 들었어. 20%. 자, 내가 소금물 500g을 갖고 있는데 얘가 20% 소금물이야. 농도가. 그럼 여기 소금이 몇 g 들었을까? 20% 소금물 500g에는 20% 소금물 500g. 500g 중에 20%가 소금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500g이 20%는? 20%는 100분의 20, 100분의 20은 10분의 2, 5분의 1이라는 뜻이야. 20% 소금물 500g에 있는 소금의 양. 그러면 20% 소금물이라는 건 100분의 20이 소금이야. 10분의 2, 5분의 1이 소금이라는 뜻이야. 그 소금이 몇 g이고? 100g.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식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자, 일단 소금물의 농도 계산은요, 소금 플러스 물분의 소금인데, 이걸 계산하면 0하고 1 사이에 소수가 나와. 몇 분의 몇 하면서 밑에가 무조건 크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분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쓰기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를 곱하는 거예요. 퍼센트가 무슨 뜻이랑? 그래서 그대로 쓴 거야. 이거하고 이건 지금 이거 곱하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퍼센트 농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소금물의 농도를 구할 때 우리 이렇게 하는 거지. 소금 플러스 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단위는 퍼센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이게 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라고 써놔요. 소금물이라고 써놔야지. 그리고 두 번째,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을 어떻게 계산해? 소금물의 양 곱하기 농도죠. 야, 농도가 20%라 그러면 100분의 20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소금물하고 속도하고 소금물 좀 보도록 하죠. 733번. 종민이는 집으로 출발하여 Xkm 떨어진 학교에 시속 66km로 가는 도중에 20분간 휴식을 취하였다. 시간을 구하래. 시간은 어떻게 구하지? 시간은 속력분의 저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누가 위에 올라간다고? 거리가 올라가고 시간 속력 쓴 다음에 이렇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자, 이걸 머릿속에 그림 그려야 돼. 자, Y자 써놓고 누가 위에 올라가? 거리. 그리고 밑에다가 시간. 그리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 거야. 자, 근데 지금 속력이 얼마래요? 속력이 6km. 시속 6km. 단위를 꼭 써줘야 돼. 속력은 얘가 속력이 지금 6km per h 1시간에 6km라고 돼 있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x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를 가야 되지. 거리가 x 킬로미터인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이거 킬로미터 약분하고 나면 이게 지금 요게 어우씨 너한테 이걸 표현하기가 되게 힘드네. 그래서 이게 시간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6 곱하기 시간분의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x 나누기 시간분의 6이니까 x 나누기 시간분의 6이니까 얘는 x 곱하기 6분의 시간. 이렇게 하면 복잡해. 복잡하고요. 지금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시간분의 6이잖아. 이게 위로 올라가면 윗동네 올라가면 역수가 돼. 역수가 되면 시간분의 1은 시간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6분의 x 시간 걸리는 거야. x 킬로미터의 거리를 6km per 시간으로 간 6km per h로 간 시간은 6분의 x 시간이 걸린 거야. 근데 중간에 얼마를 줬대? 20분은 몇 시간이지? 20분은 몇 시간? 6분의 2시간 6분의 2시간은 3분의 1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더하기 3분의 1시간. 이게 종민이가 학교 가는데 걸린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6분의 x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답은 어디 있죠? 2번에 있는 거야. 예, 식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 737번. 737번은 어려운 게 길이가 A미터인 기차가 길이 500미터인 다리를 건너려면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요? 거리가 500 더하기 A만큼 가야 되지, 그치?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된대? 속도가 시속 60km per h로 되겠지, 그치? 그런데 거기 밑에 보니까 다 분으로 돼 있네. 그럼 이걸 고쳐야지. h는 1h는 몇 분? 60? 60미니트, 그치? 그리고 요게 미터로 나와 있거든. 그럼 이 킬로미터도 고쳐줘야겠지. 그래서 요거 약분하고 킬로미터는 1000m per 미니트가 되는 거야. 1분에 1000m를 간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은 뭐분의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거리가 올라가는 거지. 속력은 얼마? 이제 단위를 맞췄으니까 숫자만 쓰면 돼. 1000 그래? 1000분의 500 더하기 A. 사실 얘는요 위에 미터가 있고 밑에는 미터 나누기 미니트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미터끼리 약분하면 미니트 분의 1이 미니트 분의 1이 올라가면 역수 취해서 미니트가 된다 그랬지? 미니트는 분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1000분의 500 더하기 A 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답이 어디 있지? 3번에 있겠죠. 그래서 속도 문제가 되게 속력 문제가 되게 어려워. 이걸 일단 꼭 머릿속에 거리가 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거리를 구하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고. 이렇게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738번. 자, 738번에 보니까요.
X%의 소금을 200g과 Y% 소금을 300g을 섞었을 때 소금의 양을 구하래. 그럼 X% 소금을 200g에는 소금의 양이 얼마 있어? 100분의 X 곱하기 200g이 소금의 양이 되는 거지. Y% 소금물 300g에는 10%가 100분의 Y 곱하기 300. 그래. 그래서 약분하니까 2x g 얘는 3y g. 그래서 답은 2x 더하기 3y g이 답이 되겠다, 그지? 여기가 과학 파트가 껴 있어서요. 속력하고 농도 나오면 좀 불편하긴 해. 많이 풀어와야 돼. 자, 그런 다음에 몇 번 볼까? 뒤로 상문제가 또 있나? 상문제가 없으니까 밑에 문제 중에 740번 하나 보자. 자, 740번 보니까 A% 소금물 300g과 B% 소금물 700g을 섞어 새로운 소금을 만들었다. 새로 만든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 A% 소금물 300g, B% 소금물 700g. 자, 소금물의 양은 1000g이야. 소금의 양은 A 더하기 B 100분의 100분의 A 곱하기 300. 밑에는 100분의 B 곱하기 7. 그래서 여기에는 3AG, 여기는 7BG의 소금이 들어있는 거지. 그럼 소금의 양은 1번 소금의 양은 3AG 더하기 7BG이 되고요. 이걸 합쳤을 때 농도는 소금물이 얼마 들었지? 소금물이 1000. 1000. 소금은 3A 더하기 7 3A 더하기 7. 여기다 곱하기 뭐 하라고 그랬지? 곱하기 100%.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3A 플러스 7B%가 답이 됩니다. 알았지? 섞은 소금물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1번 답, 요게 2번 답이 되겠어. 명확하게 풀어줘야 돼. 네, 딱 풀어주세요. 내는데. 자, 그 다음에 일단 문자로 표현된 식 종합 문제 한번 볼게요. 741번. 거기 보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의 건널비. 한 모서리의 길이가 A, A, A인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는 A 제곱이잖아. 그치? 건널비는 얼마일까? 6A 6A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맞았죠? 그리고 2번 원주율을 3.14라고 할 때 반지름이 아닌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이니까 3.14 R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지. 원주율을 3.14로 하라고 했으니까 파이 R 제곱 때문에 3.14 R 제곱이 맞았겠다. 그치? 이것도 맞고. 자, 3번. 원가가 3,000원인 물건에 A%의 이익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3,000원에 1 더하기 100분의 A가 늘어난 양이 되겠지. 그치? 이게 원가, 이게 이익이 되는 거야. 그치? 답을 쓸 때 이걸 정리해서 3,000 더하기 얼마? 30A 30A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이거 표현할 때 선생님처럼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x 퍼센트 늘어나느냐 1 마이너스 100분의 x x 퍼센트 감소한 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식을 만들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시속 Akm로 30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야 되잖아. 거리는 어떻게 돼? 거리는 속력하고 시간으로 나눠볼게.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 그랬지.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시속 Akm로 30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미터로 돼 있잖아. 그럼 이거 붙여야지 속력을. 시속 Akm를 분속 얼마? 분속 60분의 1. 그러니까 분속은 그렇지. 속력 Akm per H를 요게 60분이 되는 거지. 60분이 되고 킬로미터는 1000미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속력이 60분에 1000미터 퍼 분이 되겠다. 그치? 이거에다 곱하기 몇 분을 하면 시간이 얼마래? 30분. 그리고 선생님 여기 A를 빼먹었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 약분하면 2가 됐어. 이 거리가 약분하면 500A 미터만 남겠다. 분도 약분될 테니까. 그래서 500A 미터가 답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맞겠네. 4번. 자, 그 5번이 틀렸는데 아니 여기 틀린 게 있나? 잠깐만. 이거 3번 맞았고 잠깐만. 3번이 틀렸네. 여기 3A라고 돼 있지. 3번이 틀렸다 이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은요. 10% 소금물 A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 곱하기 A니까 10분의 1 A g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5번도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계값 구하기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계값을 구하는데 사실 시계값을 구할 때 유의할 거는요. x분의 y를 y 나누기 x y 곱하기 x분의 1이라고 놓고 얘를 나누기로 바꿔서 대입을 하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되겠어. x값을 가르쳐주면 여기다 바로 대입하지 말고 y 나누기 x라고 놓고 대입을 하세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큰 무리 없을 거야. 자, 743번 볼게요. 자, 743번 보니까 x는 마이너스 2, y는 3인데 x, y 빼기 x제곱 플러스 y분의 100을 14를 계산하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요 x, y 빼기 144 나누기 x제곱 플러스 y라고 대입을 하라고. 그럼 x 곱하기 y는 얼마?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6 빼기 144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는 7. 7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약분 안 되잖아. 마이너스 6 빼기 7분의 144가 되겠다. 그죠? 144가 14라고 들어. 아, 14야? 네. 아, 이런. 왜 그랬어? 그러면 얘가 2가 돼서 답은? 답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죠? 그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747번. 자, 747번 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 B는 2분의 1, C는 4분의 1, A분의 6 더하기 B분의 2 빼기 C분의 4는 6 나누기 A 더하기 2 나누기 B 빼기 4 나누기 C를 계산하는 거야. 분수에 대입할 때는요 나누기로 고쳐서 계산하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6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나누기 2분의 1 빼기 4 나누기 4분의 1을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럼 얘는 6 곱하기 6 곱하기 4 마이너스 4 더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4 곱하기 4 해서 계산하면 얘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 더하기 4 빼기 16 16 그러면 답은 답은 30 마이너스 30 그답 쓴 거에 마이너스 안 써서 틀린 거 꽤 있어. 여기 있어. 그것을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748번. 748번이네. 자, 화씨 온도 P도 F를 섭씨 온도로 고치면 9분의 5 P-32 도씨가 된대요. 화씨를 섭씨로 고칠 때는 P에다만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근데 거기 화씨 얼마라고 돼 있어? 77 화씨 77.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9분의 5 곱하기 77에 32 빼면 77에 31 빼면 49 45. 도씨가 되겠다. 그치? 요거 약분하면 25 25도씨가 되겠네. 그치? 화씨를 섭씨로 고칠 때 여기다 대입하라고 돼 있네. 참고적으로 식을 기억해놔도 좋겠지? 자, 그 다음에 752번. 선생님 오늘 마지막 가이드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직육면체가 있어요.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5라고 되어 있네. 1번. 건널비를 표현해보래. 그치? 그러면 요 아랫면의 넓이가 얼마? XY가 몇 개? 2개 2개 더하기 요 넓이는 얼마? 5X 몇 개? 2개 그러면 10X 더하기 자, 요 넓이는 얼마? 요 넓이 아니구나. 요 넓이는 얼마? 5Y 그거 몇 개? 2개 2개? 10y가 이거의 건널비를 표현하는 게 되겠다. 그래서 2번 x가 얼마고 y가 얼마네? x가 4고 y가 3일 때 이걸 구해보래니까 2 곱하기 얼마? 12 더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4 10 곱하기 3 그럼 얘는 24 더하기 40 더하기 30 다 합치면 94 94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후딱 풀어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 거기까지 유형 10번까지 마무리하고 테스트 준비하고 있는데